안녕하세요. 한의사 트레이너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 혹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이전에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으셨대요. 철심을 박았는데 골반이 여전히 틀어져 있대요.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는데 이대로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죠. 그리고 이 측만증 수술을 철심을 박았다는 것은 엄청난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골반이 여전히 틀어져 있죠. 측만증 수술은 골반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만 그대로 바로잡기 때문에 여전히 틀어진 경우가 좀 있어요. 철심을 박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철심을 박습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위까지 전부 철심을 박아요. 이게 이 교정이랑 비슷합니다. 철심을 일단 박은 후에 이 상태에서 철심을 박은 다음에 쪼아서 척추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도 이를 철심을 박은 다음에 쪼아서 똑바로 만들죠. 근데 그거를 내 몸에 척추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을 정도니까 당기는 강도가 어마어마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만증에 대한 철심 수술을 하게 되면요. 구조적으로는 바르게 돼요. 왜냐? 바르게 됐으니까. 근데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면요. 우리 척추라는 것은 통으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 쌓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릴 수도 있고 옆으로 혹은 앞뒤로 굽힐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척추의 기능이지만 틀어진 걸 바로잡기 위해서 철심을 박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철심이 박혀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척추가 잘 안 움직이구나, 이 사람이 척추를 잘 움직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가동성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예전에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그 척추 측만증 수술하고 나서 요런 거 써서 척추의 가동성을 늘려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를 억지로 옮기려고 하면 철심이 다시 휘겠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동성보다 더 무리하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척추의 곡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측만증 수술을 하신 분에게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은 해도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척추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있죠. 혹은 척추의 가동성을 필요로 하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이미 철심이 박혀서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코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동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흉추의 가동성, 요추의 가동성 안 나온다고 해서 억지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수동적으로 늘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턱걸이 수축을 시작할 때 어깨 후면에 통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벤치프레스를 이완할 때 전면부에서 통증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떤 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두 가지죠. 턱걸이 수축 때 어깨 후면 통증, 벤치프레스 이완 시 전면부 통증, 두 가지의 증상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턱걸이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근육이 작용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아까 질문은 뭐라고 하셨어요? 후면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턱걸이를 하게 되면 이 근육에는 자극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가 느껴진다는 말은 뭐다? 광배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들린 상태로 가니까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광배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신 어깨에 힘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상태를 보여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견갑이 풀려 있는 상태야. 요거는 견갑이 풀려 있는 상태죠. 요거는 견갑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올려야 이 광배근의 수축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은 이쪽에는 힘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깨 쪽으로 힘을 올리게 돼요.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광배를 사용해서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 자체가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상태로 견갑을 완전 빠진 상태에서 버티다가 요렇게 당깁니다. 팔꿈치를 쓰지 말고 견갑만 당겨서 요 아래쪽을 수축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었다가 당기고 연습을 하고 요렇게 당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턱걸이를 할 때 어깨가 아닌 광배를 사용해서 수축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내 체중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하는데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랩풀다운부터 시작을 해서 광배를 수축해서 광배의 힘을 조금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벤치프레스를 이완할 때 아프대요. 이완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을 때 전면부에 통증이 있대요.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완 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동성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충분히 이완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견갑이 뒤로 가서 쭉 이완을 잘 해야 되는데 견갑이 뒤로 잘 안 넘어간 상태에서 견갑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가동성 이미 다 쓴 상태에서 팔만 억지로 더 내리려고 하면은 여기가 과하게 이렇게 텐션이 앞쪽으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가동 범위가 내가 흔히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가슴에 꼭 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 어깨의 가동성이 거기까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억지로 내리려고 하면은 전면부에 텐션이 걸립니다. 가동 범위를 일단 줄이시고요.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건 요겁니다. 이완할 때 어깨 움직이면 수평 외전이에요. 수평 외전인데 그림처럼 요까지 가는 게 아니라 더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더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픈 쪽의 어깨가 수평 외전의 가동성이 더 떨어진다면은 이 전면부가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대흉근과 소흉근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눌렀을 때 아마 통증이 있을 거예요.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충분히 풀어주고 팔 뒤로 넘겼을 때 가동성이 안 아픈 쪽과 아픈 쪽이 비슷하게 가면은 그때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더 이완을 해도 전면부의 텐션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브릿지 동작을 하는데 종아리에 쥐가 난대요. 일단 종아리 쥐가 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니볼을 허벅지 안쪽에 두고 내전근을 조이는 힘을 주도록 하는데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내전근에 힘을 주는데도 계속 종아리에 통증이 있대요. 쥐가 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종아리에 쥐 나는 거랑 내전근을 힘을 조이는 힘을 주도록 하고 요게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브릿지의 응용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랑 얘랑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내전근을 조이는 게 아닙니다. 내전근을 조이는 힘을 주는 것은 내전근을 조이는 힘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이 행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아리 쥐 나는 거랑 얘랑 상관없어요. 그냥 쥐 나니까 다른 응용 동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발의 위치가 다르죠. 일단 종아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둥근 운동인데 종아리에 뭔가 수축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지션하고 비교했을 때 발목 종아리를 봅시다. 요것보다 요게 발목이 조금 더 내려갔죠? 내려간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작에 비해서는 요 동작이 종아리에 수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요거를 당겨야 종아리가 조금 더 이완되고 요거는 종아리에 수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아리에 문제가 있다면 발의 포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발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종아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그림은 뭐예요? 안에 필라테스 링을 꽂았죠? 그러면은 모으는 힘을 쓰는 포지션이 되고 요건 어때요? 바깥에 루프 밴드를 걸었죠? 그러니까 요건 반대입니다.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브릿지고 요것도 브릿지지만 힘의 방향이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운동은요. 근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링을 끼우고 아무 이유 없이 루프밴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각각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필라테스 링을 끼우는 거는요. 힘을 안쪽으로 주는 거죠. 안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힙 브릿지를 하는데 무릎이 밖으로 벌어진대. 밖으로 자꾸 벌어져. 무릎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모아져서도 안 되고 그대로 중립 상태를 가야 되는데 올리는데 자꾸 무릎이 벌어지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걸 끼우면은 누르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벌어지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근육으로 봤을 때는요. 내전근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내전근을 사용하게 되는데 내전근이라는 근육은 단순히 모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동작에서도 작동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고관절에 대한 신전 기능을 더 쓰는 거예요. 그 말은 고관절이 신전이 잘 안 될 때 고관절의 신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요거는 정점에서의 최대의 신전을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내전근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필라테스 링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신전도 이미 잘 돼. 그러면은 굳이 링을 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깥으로 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겠죠. 신전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요거는 반대 케이스죠. 힙 브릿지를 하는데 무릎이 자꾸 모이려고 해. 그러면은 모이면 안 되잖아요. 벌리는 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안으로 모이려고 할 때 모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요거를 더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밖으로 벌어지든 안으로 벌어지든 중립 포지션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벌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외회전시키게 됩니다. 방향이 벌리는데 단순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에서는 사실상 외전도 들어가지만 외회전도 들어가거든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둔근이에요. 힙 브릿지를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타겟이 둔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회전, 외전을 방향에 힘을 더 주니까 대둔근의 수축력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거는 루프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무릎이 모이지도 않고 대둔근이 어차피 잘 들어가.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애초에 잘 들어가는 분들은요. 루프밴드를 하든 안 하든 대둔근의 수축력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루프밴드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 마지막. 질문하실 때 회원분이 힙 브릿지를 할 때 허리가 꺾인다고 했어요. 허리가 꺾이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힙 브릿지 운동의 목적은요.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고관절 신전 운동이에요. 요추 신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과하게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관절 신전도 일어나지만 요추 신전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요추 신전은 정상적인 요추 신전이 아니고 과도한 요추 신전이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고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고관절과 요추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요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회원할 때 티칭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요 두 그림 차이 보면 돼요.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여기서 이미 고관절 신전이 끝났는데 나는 엉덩이를 더 수축시키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엉덩이를 더 올리게 되면은 고관절 신전은 끝났단 말이에요. 더 올리게 되면은 요추를 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추를 신전해서 과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꺾이는 경우는 올리는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무조건 일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고관절이 신전만 일어나면 되고 고관절이 신전을 통해서 대둔근의 수축만 인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고관절이 부드럽고 사용을 잘하는 분들은 많이 올려도 요추 신전 없이 잘 들어가지만 이미 그냥 힙 브릿지를 시켰는데 허리가 꺾이고 허리가 통증이 있는 분들은 고관절 신전을 잘 못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짧게 가져가서 허리에 과도한 수축 없이 오로지 고관절만 수축되는 범위를 조금씩 차례차례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다른 운동, 통증, 재활, 교정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